자, 1번. 다음 중 사운드의 압축 및 복원과 관련된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 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드론 동영상 설정에 보면 파일 포맷을 설정할 때 H.264로 할지 H.265로 할지 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말은 H.264는 동영상, 비디오 압축 기술 표준에 관련된 기술이라는 거잖아요. 얘는 동영상에 관련된 것이고요. 자, FLAC는 Pre-Lossless Audio. 오디오는 사운드에 관련된 것이죠. 코덱입니다. 무손실 오디오 코덱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IFF는 여기 A도 오디오입니다. 오디오 인터체인지 파일 포맷. 요거 이제 맥 OS에서 사용하는 파일 포맷이죠. 역시 오디오 사운드에 관련된 것이고요. 웨이브는 웨이브폼 오디오 포맷, 윈도우의 표준 사운드 포맷이죠. 그래서 여기 앞 세 글자를 따서 웨이브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 중 컴퓨터 게임이나 컴퓨터 기반 훈련과 같이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행 상황을 제어하는 멀티미디어 특징을 나타내는 용어는 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사용자와 상호작용하고 진행 상황을 제어한다. 쉽게 말하자면 예전에 TV 볼 때 TV 틀면 방영되는 프로그램을 그냥 우리 봤죠. 말하자면 이제 본방사수한다 이런 말인데요. 근데 요즘 어때요? 뭐 시청기기도 TV보다는 스마트폰이기도 하고 드라마 같은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보려면 감질이 나니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몰아보기로 끝내버리죠. 또 놓친 프로그램은 다시 보기로 찾아서 보기도 하고요. 이 말을 좀 어렵게 표현한 말이 non-linear content, 비선형 컨텐츠라는 말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보고 싶은 거 골라서 본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선형 콘텐츠 요거 좀 외워두면 되겠네요. 그래서 멀티미디어 특징 나타내는 용어에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다음 중 정보 보안을 위한 비밀키 암호화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요거 이제 비밀키 암호화 기법하고 공개키 암호화 기법 물어보는 문제죠. 요거 자주 출제됩니다. 둘 다 외우면 좀 헷갈리니까 저는 항상 이 공개키 암호화 기법을 외우더라고 권장합니다. 물론 이제 문제는 비밀키 암호화 기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긴 한데요. 공개키 암호화 기법은 뭐냐면요. 암호키는 퍼블릭 키, 그러니까 암호키는 공개하고 비밀키는 비공개하는 겁니다. 하나는 공개하고 하나는 비공개하니까 대칭이 되지 않죠. 대칭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것을 비대칭 키 방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 기법은 아주 큰 수를 소인수 분해라는 수학적으로 복잡한 계산과 알고리즘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암호화, 복호화 할 때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얘는 비밀키 암호화 기법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공개키 암호화 기법에 대한 설명이죠. 또 대표적인 방식은 RSA가 있고요. 얘는 이제 어쨌거나 3번은 공개키 암호화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비밀키 암호화 기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음 중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디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네트워크 주변을 돌아다니는 패킷을 엿보면서 계정과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행위. 1번은 스니핑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스니핑을 사전에서 단어 뜻을 찾아보면 코를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는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아주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뭔가 좀 냄새를 맡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느껴지죠. 그 다음 이제 2번 볼까요? 금정된 사람이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보낸 것처럼 데이터를 변조하여 접속을 시도하는 행위. 이번은 스푸핑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거 사전에서 찾아보면 좀 속이고 야바이 치는 걸 의미하거든요. 사기꾼 같은 냄새가 좀 나지 않습니까? 이번도 아주 적절한 것 같고요. 자, 이제 3번이 정답인데요. 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에 대한 약자죠. 이건 뭐 워낙 언론에서 다뤄진 적이 많으니까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대 장비가 특정 서버를 대량의 데이터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럼 서버가 버벅거리고 다운되겠죠. 바로 그런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키보드의 키 입력 시 캐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아이디나 정보를 빼내는 행위. 요건 이제 키로거라고 하는데요. 로거는 로그 파일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로그 파일은 컴퓨터를 사용한 흔적, 기록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아주 좀 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음 중 VoI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보이스 음성 통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인터넷 IP망을 통해서 전화를 사용하는 기술, 요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인터넷망이라는 것은 우리 이미 구축되어 있으니까 통화 요금은 저렴해지겠죠. 따로 설치할 비용이 없으니까. 그런데 통화 품질은 좀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응답하라 시리즈 이런 거 보면 집마다 유선 전화가 있잖아요. 그럼 유선 전화 모두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뭐 그런 것을 우리가 공중교환 전화망 PSTN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PSTN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스템이 구리게 보이지만 사실 이 시스템은 전화를 끊을 때까지 회선을 서로 전용으로 열어줍니다. 그래서 서비스 품질은 아주 보장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VoIP는 인터넷망을 이용하니까 트래픽이 높아지면 필연적으로 통화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읽어보면 원거리 통화 시 PSTN, 우리가 예전에 사용하던 그 유선전화 보다는 요금이 높지만 요금이 높을 수가 없다 그랬죠. 그냥 인터넷망을 이용하니까 일정 수준의 통화 품질도 보장되지 않죠. 전용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다음 중 대량의 데이터 안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고 이로부터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 대부분의 문제가 사실 영어 단어 뜻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첫 번째 데이터 웨어하우스. 여기 웨어하우스라는 것은 창고라는 거죠. 창고. 창고는 뭔가 좀 귀중한 거, 좀 꼭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보관해 놓은 곳이잖아요. 뭐 귀중한 것이라기보다는 유용한 것들을 보관해 놓은 곳이라고 표현하는 편이 맞겠네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데이터의 창고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석 가능한 형태의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는 중앙 저장소, 그런 창고, 이런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이 정답인데요. 여기서 이 마이닝이라는 단어만 우리가 집중해 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닝이란 말이 뭐냐면 광물 같은 것들을 채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아무 것이나 캐내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광물을 캐내야 사업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치 있는 정보를 캐낸다. 데이터 마이닝. 아주 뜻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여기 마이그레이션이란 말은 이주, 이렇게 옮긴다는 거 있죠? 그런 뜻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떤 운영 환경이 있다면 그 운영 환경으로부터 다른 운영 환경으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얘기를 하고요. 4번 이제 메타데이터라는 것은 여기 들어있는 데이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냥 이렇게 기술해 놓은 데이터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메타데이터고요. 어쨌거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다음 중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이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규칙이나 규약 같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가 교환될 때 어떤 규칙에 따라야 하는지 정해둔 규약 같은 겁니다. 규약이라고 하니까 느낌이 좀 와닿지 않죠? 그냥 약속 정도로 생각을 해보죠. 자, TCP, IP, FTP 이런 거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프로토콜입니다. TCP는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그러니까 말뜻 그대로 전송 제어 프로토콜이죠.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전송할 때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하고 전송 중 발생하는 에러도 좀 검출하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정한 약속입니다. FTP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컴퓨터가 파일을 전송할 때 이렇게 하자 약속 정한 거죠. 뭐 어쨌거나 이런 프로토콜의 기능을 모아보면 일반적으로
오류, 에러 제어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기 제어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흐름 제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4번이 사실은 답이죠. 이 4번은 만약 네트워크 기반 하드웨어에 이렇게 연결 문제가 생긴다면 네트워크의 기반이 되는 그 운영체제를 들여다본다든지 혹은 해당 하드웨어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의 설정을 들여다본다든지 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프로토콜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8번 다음 중 인터넷 서버까지의 경로를 추적하는 트레이스트의 실행 결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했죠.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실행을 누르고요. cmd라고 해서 창을 하나 열고요. 여기에다가 tracert라는 명령을 입력하고 목적지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목적지 168.116.63.1로 갈 동안에 IP 주소 목적지까지 거치는 경로의 수, 각 구간 사이의 데이터 왕복 속도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 특정 사이트, 이 IP 주소에 해당하는 이 특정 사이트가 열리지 않을 때 이 서버가 문제인지 아니면 여기 가다 보면 막히는 인터넷망이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인터넷 속도가 느릴 때 어느 구간을 거칠 때 정체를 일으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trace 추적한다라는 뜻에 아주 부합하죠. 그런데 네 번째 내용을 보면 현재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의 IP 주소나 포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얘는 trace라는 명령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netstate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netstate 옵션을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자, 이렇게 주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IP 주소라든지 여기 콜론 뒤에 있는 애들이 포트거든요. 포트 정보까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가 바로 트레이스트가 아니고 얘는 넷스테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정답은 넷스테이트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다음 중 IP 버전 6에 대한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IP 버전 6와 IP 버전 4 차이점을 묻는 문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특히 주소 체계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우선 IP 버전 4는 8비트씩 4부분, 그러니까 48, 32, 총 32비트로 구성이 되죠. 각 부분은 10진수로 표현이 되고 점으로 구분하죠.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168점, 126점 이렇게 사이가 점으로 구분이 됩니다. 반면 IP 버전 6는 이렇게 16비트씩 8부분이니까 16 곱하기 8하면 128비트로 구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각 부분은 10진수가 아니고요. 16진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 아니고 콜론으로 구분이 되죠. 잘못되었죠.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나머지 주소 체계는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로 나누어진다. 이것도 IP 버전 6 주소에 관한 설명이고요. 실시간 흐름 제어로 향상된 멀티미디어 기능을 지원한다. 자, 이것도 IP 버전 6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계속해서 다음 중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특징으로 옳은 것은 뭐냐?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하나만 옳고 나머지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 이 문제는 객체 지향이냐 절차 지향이냐 그 차이를 묻는 문제거든요. 자, 1번에 보면 절차적 프로그래밍이라는 얘기가 있죠. 2번에 보면 인터프리트 번역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라는 부분이 있고 4번에 보면 프로그램의 구조와 절차에 중점을 둔다. 자, 이 내용이 전부 다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물어보고 있죠. 1, 2, 4는 절차 지향이고요. 3번 부분이 객체 지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코드의 재사용과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객체 지향에 사용되는 언어로는 C++, 또 자바 이런 언어가 객체 지향이고 특히 상속성, 캡슐화, 추상화, 다형성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요건 좀 암기를 좀 해둬야 될 부분이니까
꼭 암기를 해두도록 합니다.